자, 이번 문제는 28-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스위치 S가 이제 오랫동안 닫혀 있고 회로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각각의 C1은 3마이크로페럿, C2는 6마이크로페럿이고 R1은 이제 우리가 4kΩ이 흐르고 4kΩ이고 R2는 이제 7kΩ. 그다음에 이 R2에 공급되어지는 전력이 2.4W가 됐다고 했었을 경우에 먼저 첫 번째 C1에 저장된 전압값을 갖다 구하고, 자, 두 번째는 이 스위치를 갖다가 열었었을 때, 그죠? 열었었을 때 이 C2에 저장된 전하의 변화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스위치를 갖다 닫았었을 때 각각의 C1과 C2에 저장되는 전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갖다 구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갖다 연 다음에 이 회로에서 나중에 그 C2가 어떻게 변하는지 갖다 보게 되면 그 차이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C1에 저장되는 전하. 그렇죠? 요걸 갖다 이제 먼저 해줘야 되는데, 자, 스위치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C1과 C2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완전히 충전이 돼 있죠. 완전히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R1과 R2에만 지금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변형해서 이제 보게 된다면, 자,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 자, 이제 스위치를 갖다가 오랫동안 했었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요게 R1.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스위치가 되고 오래 닫혀져 있었으니까, 자, 여기에 뭐 스위치 계속 할 필요 없겠죠? 여기는 뭐 필요 없이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 여기 R2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C2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C1이, 그렇죠? C1이 이거는 지금 뭐 필요 없겠죠?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C1하고 C2는 지금 흐르지가 않고 그러니까 풀 차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만 우리가 그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전력원에 대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R1하고 R2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바로 뭐가 되냐면 직렬 연결로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직렬 연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렬 연결로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저게 되겠죠. 이 R2에 공급되어진 전력이 2.4W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P2 이게 I 제곱 R2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I에 흐르게 되는 거니까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일정하다고 그랬죠.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I 값을 갖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R2분의 P2가 되겠죠. 그러면은 P2 대신에 우리가 2.4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R2가 얼마죠? 이거 7k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000. 그렇죠? 7,000을 갖다 넣어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18.5mA 혹은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4승 암페어. 그래서 요 완전히 이렇게 충전이 돼서 했을 경우에 R1하고 R2에 흐르는, 그쵸? 흐르는 전류 값을 갖다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이제 R1하고 C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병렬 연결이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R2하고 C2에도 일단 그 병렬 연결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자, 요 C1에 차지되어지는 전압값을 갖다 구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걸리는, 그쵸?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 저항이 아니라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면 I의 R1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I의 R1이 되기 때문에, 자, I 대신에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집어넣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4,000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4,000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약 한 74V, 그쵸? 74V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1에, 그쵸? 그 다음에 C1에 저장된 전압값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Q는 우리가 C1 델타 V1이에요. 그쵸? 여기에 걸리는 것도 똑같은 이제 V1이 걸려주게 되는 거니까 C1 대신에 3마이크로 페럿을 갖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74V를 갖다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크로 뭐로 바꿔줘야 돼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약 한 222 마이크로 쿨롱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Q1이라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C1에 차지되어지는 전압값, 전압은 어떻게 되면 222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잠깐 끊을게요. 자, 그래서 이 C1에 저장된 전하 있죠? 그러면 C1, 그 다음에 3마이크로페럿에다 74V 하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 그 18.5mA니까 이게 이제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겠네요. 그렇죠? 2승. 내가 좀 착각을 했어요. 어차피 뭐 계산한 값은 뭐 18.5mA로 계산했었으니까 뭐 값은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C1에 저장된 전하 값을 갖다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C2에 저장되는 전하를 갖다 한번 봅시다. C2에 저장되는 전하를 갖다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바꿔볼까요? C2에 저장된 전하 값을 갖다가 먼저 보게 되면 스위치가 이제 우리가 닫혀져 있을 때죠. 자, 그러면 Q2는 어떻게 되냐면 C2의 델타 V1이에요. 여기도 어차피 이제 병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V2가 돼주겠죠. 여기 이제 V2가 되는 경우고, 자, 이 V2 값은 어떻게 구해주게 되냐면, 자, 여기서 했었던 거랑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결국에는 바로 뭐냐면, 이 R2에, 그쵸? R2에 걸리는 것, 그 전압을 갖다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R2하고, 그 다음에 C2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 이제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자, 델타 V2를 갖다 먼저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I에, 얘는 어떻게 직렬 연결했었으니까, 이 요거,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있죠? 자, 요거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R2가 지금, R2가 지금 어떻게 되죠? 7,0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R2 값을 갖다가 계산해주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나 나오게 되냐면 약 한 130V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그쵸? 130V. 자, 그러면 C2에 저장된 전화 갖다 구할 때, 요 130V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C2는 얼마?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쵸?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30.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은 그 값이, 요거는 뭐 직접 계산해서 그냥 다 써줘도 되고, 아니면 위에 식으로 해서 그냥 마이크로를 갖다 집어넣어줘도 되겠죠. 얼마? 780 마이크로 쿨롱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갖다가 닫아 놨었을 때 C2에 처음에 저장되어지는 전하는 일단 780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면 이 B번에서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연 다음에 C2에 저장되는 전압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C2 스위치를 갖다가 이번엔 열었어요. 그러니까 열었으니까, 자, 요게 없어지게 되는 거게 되겠죠? 요것이 이제 없어졌을 경우에, 자, 그때 이제 그 C2에 저장되어지는 전하의 변화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저거 갖다가 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그대로. 아까하고 똑같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R2 그쵸? 그 다음에 C1 R1이 되고 자 요게 C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회로가 되겠죠. 지금 여기 열리게 됐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스위치를 갖다가 열고 난 후에는 지금 뭐 다 차지가 되어 있고 있었기 때문에 좀 평형 상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전원에 대한 기전력에 대한 소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문제에서 주어지도 않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 전원, 그쵸? 전원의 기전력 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전원의 기전력 값은 이제 우리가 앞에 나온 걸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걸 갖다 닫아놨을 때, 그쵸? 아까 이걸 갖다 오랫동안 닫아놨을 때, R1하고 R2에 흐르는 그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갖다 구했었죠. 그 저항값이 얼마였었냐면 얼마였었어요? 얘가 I가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가 됐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때 그렇죠? 총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R1하고 R2 값을 갖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얘는 뭐 7,000에다가 그렇죠? 7,000에다가 4,000 더하니까 11,000, 그렇죠? 혹은 우리가 11kΩ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전원의 기전력을 갖다가 하게 되면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I 곱하기 R이 되주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약 204V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204V. 그러니까 이 전원의 기전력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204V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기를 갖다가 흐르는 그 델타 V 전이차도 제로가 돼요. 뭐 전이차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표현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않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델타 V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 204V, 그렇죠? 204V에 해당되는 것이 모두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 C1하고 어떻게 돼요? C2에 다 나눠서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204V 보게 되고, 뭐 저항기에 지금 그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C1하고 C2는 어떻게 돼 있죠? C1하고 C2는 얘는 병렬 연결로 돼 있죠. 자, 병렬 연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저장되어지는 뭐 총, 뭐 에너지라, 총 그 전압라든가 이 값을 갖다 구할 때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병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전압이. 이걸 뭐 그 저항기를 갖다 연결하거나 아니면 축전기를 갖다 연결할 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병렬인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C1과 C2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바로 뭐냐면 204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Q2. 스위치가 열린 다음에 Q2 값을 갖다 구하게 되는 거니까 자, 얘는 C2에다가 델타 V 값을 해주는 거죠. C2에다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델타 V에 우리가 204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1224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Q2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그 C2에 저장된 전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스위치를 갖다 닫았을 경우에 아까 얼마나 나왔었냐면 780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780 마이크로 쿨롱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갖다가 열었었을 경우에 지금 쌓여지는 것이 1224 마이크로 쿨롱 정도 되는 거니까 이 두 전화량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차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얼마예요? 444 마이크로 쿨롱에 이만큼의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스위치를 갖다가 이 회로에서 스위치를 갖다가 닫았었을 경우에, 그렇죠? 축전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자, R1하고 R2에 흐르는 전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각각의 C1에 저장되는 전압, 그 다음에 닫았었을 때 또 C2에 저장되는 전압,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오픈되어 있었을 경우에 그때 기전력하고 기전력 1에 전압하고 그 다음에 C2에 걸리는, 그죠? 저장되어지는 그 전압 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